안녕하세요. 정담길 심리상담센터 노정숙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부모님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아동과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PCIT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부모님들과 만나게 될 텐데요. 오늘 진행하려고 하는 PCIT, 즉 부모아동 상호작용 치료는 영유아를 위한 기법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학년 전기 아동들을 대상으로 부모님들이 어떻게 아이들과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간에는 학년기 아이들과 어떻게 하면 상호작용을 잘 할 수 있는지 부모님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들께서 가장 고민이 되시는 시간은 내 아이하고 소통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실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좋은 엄마인지 아닌지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어머님들께서 가장 고민하시는 부분은 내가 아이하고 함께 있지만 명령하거나 신경질적인 표현을 할 때가 있다라고 생각하실 때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양육을 하시면서 피곤하신 건 당연한데요. 내가 피곤할 때 아이하고의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실 때 불편감을 느끼십니다. 내가 훈육을 잘못했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아이가 내가 이야기할 때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의 행동 반응이 다르다라고 한다면 그때 또 내가 문제가 있을까라고 부모님들이 생각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아이가 왜 말을 하지 않죠? 라고 부모님들께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아이 발달 단계에 따라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아이를 다루어 줘야 되는지, 아이하고의 상호작용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의 발달을 살펴보기 위한 접근을 할 때요. 우리 아이 개월수를 부모님들께서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요. 우선 12개월에서 18개월 사이의 아이들의 발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개월에서 18개월 사이의 아이들은 신체 발달도 능숙해졌고요. 언어 발달도 이제 막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시기라서 부모님들과의 놀이에서 모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뛰어다니고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부모님들께서 원하시는 행동, 아이에게 긍정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을 직접 보여주시고 아이들이 모방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즉, 부모님께서 모델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19개월에서 20개월까지, 24개월까지의 아이들은 자립심이 많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행동에 대한 결과에 대한 예측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그 시기의 아이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말씀해 주시면서 함께 놀이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의 언어 발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개월에서 18개월 사이까지의 아이들은 직접 물건을 사물을 보고 말과 관련된 행동들을 연관시켜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볼 때는 고양이 어딨어?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야옹이 라고 부모님들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아이들이 그 사물과 명칭을 이어나가게 되죠. 만약에 어머님들께서 언어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목욕을 할 때 수도꼭지를 틀고 싶으시다면 아이에게 수도꼭지를 직접 어머님이 가르쳐 주시고 물을 틀 거야 라고 하시면서 어머님께서 물을 직접 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이는 저곳에서 물이 나오고 엄마가 이야기한 말과 물건을 연결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19개월에서 24개월 아이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단어들, 문장들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나 문장을 배우게 되면 반복해서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그 이야기를 그대로 따라해 주시면서 부모님이 알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거기에 덧붙여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아이가 아주 크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부모님께서 그 이야기를 아주 크다라고 반복해 주시고 거기에 더해서 알려주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크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부모님께서 명확하게 아주 크다, 아주 큰 코끼리가 있네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들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회성 발달입니다.
12개월에서 18개월까지의 아이들은 규칙이나 경고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칭찬에는 웃고 꾸중에는 울고 어머님이 보여주시는 반응에 자기도 똑같은 정서적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부모님께서 아이한테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 같이 협력해서 이 감정과 행동들에 대한 정서를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려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행동의 결과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19개월에서 24개월까지의 아기들은 타인의 기분을 점차 잘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소 짓는 것, 뽀뽀하는 것, 부모한테 애정 표현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죠. 자신이 정서적인 표현을 했었을 때 상대방도 기분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장난감과 같은 것들에 대한 내 소유욕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래 아이들과 있었을 때 상호작용하기보다는 혼자 고립된 놀이를 하는 것처럼 보이실 때가 있을 겁니다. 부모님들께서는 그 부분도 많이 걱정을 하세요. 그렇지만 이 시기의 발달에는 내 소유의 물건, 내가 직접 상호작용할 수 있는 대상들에 대한 독점 욕구가 발달을 하기 때문에 그에 맞춘 놀이를 해주시면 됩니다. 공유에 대한 개념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부모가 중개자가 되시는 겁니다. 다른 아이들과의 놀이를 접촉을 늘려주시면서 부모님이 거기에서 중개자 역할을 충분히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각자 놀이를 해도 타협이나 협의가 가능하다라는 거를 저희가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겠죠. 아이의 신체 발달 또한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인데요. 12개월에서 18개월까지 아이들은 자신이 무엇인가 위험한 물건을 만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경고를 하시게 되죠. 손에 잡히는 물건들은 거의 자기 입으로 들어가거나 탐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이 만질 수 있고 탐색할 수 있는 부분을 확장시켜 주기 위해서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9개월에서 24개월까지 아이들은 자율신경이 발달하면서 달리기나 공차기, 대소변 조절 능력이 발달하게 됩니다. 혼자서 물컵을 들고 마실 수도 있고 동그라미를 그리거나 세부적인 신체 조작이 가능하게 되죠. 그래서 장난감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다룰 수 있는 블럭이나 점토, 손가락 물감 같은 것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이 문제 행동이라고 생각하실 때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부모님들께서 많이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이 떼쓰면서 울어요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때 부모님들께서 참 난감하신데요. 어떻게 하라고?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해 맞추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불충분할 것입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고 떼를 쓰기 시작하는데요. 부모님들께서 어디까지 들어줘야지? 라는 고민이 생기실 겁니다. 그리고 과격하게 행동하게 되는데요. 그 과격하게 행동하는 이유를 부모님들이 찾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자기 편한 것만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요구하시는 사항, 부모님들이 알려주시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아이들이 따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실 때 부모님들께서 불편감을 많이 느끼시지요. 그리고 낯선 이에 대한 교육을 아무리 한다라고 해도 우리 아이가 낯선 사람을 잘 따라간다라고 고민을 하시거든요. 아이들은 누군가 나에게 친절하게 대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즉각적으로 친밀한 사람이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아이들은 흔히 이야기하죠. 엄마 싫어! 라고 하거나 떼를 쓰거나 바닥에서 떼굴떼굴 굴르거나 울거나 할 때 부모님들께서 이게 문제 행동이라고 생각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려고 많이 문의를 하십니다. 이건 문제 행동이라기보다는 아이들이 의사소통하려는 시도라고 부모님들께서 읽어주셔야 됩니다. 12개월에서 24개월까지의 아이들은 아직 언어 발달이 미숙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의사소통을 하려고 할 때 효과적인 방법들을 아이들도 생각해내게 되죠. 아이들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은 내 의사가 가장 정확하게 빨리 전달되었을 때 내 의사가 정확하게 전달되었다고 생각하겠죠. 부모님들께서 문제 행동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행동들이
아이들에게는 정확한 의사 전달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부모님들께서 도움을 받고 싶어 하시는 상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4개월 미만의 아이들이 파괴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과격한 행동을 보일 때, 그 행동이 고의적이라고 생각되실 때 부모님들께서 상담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울거나 징징거리거나 소리 지르거나 떼쓰거나 흔히 머리찢기라고 하는 자해 행동이 나타나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의 행동이 빈번하게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머님들께서 상담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한번 폭발이 되었었을 때 그 정서적인 부분들이 잘 진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부모님들께서 또 상담을 받아야 되나라고 생각하시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부모님들께서 언어 발달이 지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실 때 상담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언어 지연이라는 부분이 부모님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제한하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아이와 상호작용을 위해서 상담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십니다. 발달장애나 자폐성 장애, 지적장애를 가지고 계신 아이들의 부모님들께서 아이들과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은 고민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오늘 아이들과 상호작용을 위해서 부모님들께서 활용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이에게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치료자는 부모님입니다. 그 부모님이 더 좋은 아이와의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 돕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부모아동 상호작용 치료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부모님들께서 아이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기량을 높이시려면 무엇인가 방법을 또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 방법을 배우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PCIT는 다양한 문화권에서 이미 그 효과가 검증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부모아동 상호작용에 대한 방식을 가르쳐 주게 되는데요. 영유아기에는 그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이 직접 아이의 행동을 모방하거나 정서적인 표현을 같이 읽어주시면서 내가 너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나는 너와 이런 상호작용을 하고 싶어 라고 하는 것들을 직접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아이에게 모델이 되시는 거죠. 부모님께서 아이가 보내는 정서적 신호를 민감하게 읽어내시고 일관성 있는 태도를 가지고 반응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한 방식을 취하기 위해서는 부모님께서도 아이를 어떻게 관찰하고 어떻게 반응해 주셔야 되는지 아셔야 될 건데요. 아이들이 세분화된 자신의 욕구를 부모님에게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러면 과감하게 소리를 내고 과감하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부모님께서 어떻게 읽어주시고 어떻게 반응해 주셔야 될지, 그리고 그 부분이 일관성 있는 태도로 잘 유지되면서 아이는 부모님의 신호도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행동, 아이와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의사소통이 훨씬 원활해지시게 되겠죠. 과격한 울음이나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들이 훨씬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보내는 신호를 잘 읽어내는 것, 그것이 부모님들께서 부모아동 상호작용을 잘 이끌어 나가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부모님들께서 아이가 보내는 신체적, 정서적 신호를 민감하게 잘 읽어내신다라고 하면 부모아동 관계에 있어서 애착 형성도 안정되게 되겠죠. PCIT에서는 부모님과 아동의 상호작용을 돕기 위해서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동 주도 상호작용이라고 해서 부모님께서 아이가 놀이하는 것을 따라가시면서 그대로 반영해 주시고 아이의 신체적, 정서적 신호에 민감하고 일관성 있게 반응해 줄 수 있도록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모 주도 상호작용이라는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부모 주도 상호작용 단계에서는 아기가 부모님의 지시 따르기를 연습하게 됩니다. 부모님께서는 아기가 지시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몸짓과 함께 말해주고 부모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게 됩니다. 아기가 부모의 요구를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생각되면
다시 알려주시고 설명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시죠. 부모 주도 상호작용은 이러한 4단계를 거치면서 아기가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직접 모방할 수 있는 모델을 부모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아동 주도 상호작용과 부모 주도 상호작용 과정을 마치고 난 후에 부모와 아기에게는 안정 애착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부모 아동 상호작용을 통해서 부모님과 아기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이 매우 즐겁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부모님들께서 아이하고 상호작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시면서 걱정하실 때 즐거움이라는 요소가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PCIT를 통해서 부모님께서 그 즐거움을 되찾으시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하고 아기의 신뢰와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면 서로에 대해서 기다리고 견딜고 인내할 수 있는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아기도 부모를 통해 자신의 정서적, 행동적 욕구가 충족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부모님께서 문제행동이라고 여기셨던 아이의 신호에 대해서 부모님께서 긍정적인 의사소통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게 되십니다. 즉, 침착하고 안정적이며 인내심을 갖고 행동하는 부모님이 되시겠죠. 부모의 정서와 행동이 아기의 정서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다루기 어려운 아이의 행동에 대한 관점이 부정적인 관심을 끌기 위한 노력이라기보다는 부모님께서는 우리 아이가 정서 조절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구나 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해 주실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조금 더 아이를 기다려주고 인내하실 수 있는 힘이 생기실 겁니다. 긍정적이고 안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아기들은 부모를 안전기지로 삼아 새로운 정보들을 잘 탐색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발달은 촉진되게 될 것입니다. 부모는 아동 발달에 따라 나타나는 행동 변화를 이해하고 그 단계에 따라서 아이가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긍정적인 방식을 배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수 있게 됩니다. 부모와 아기 모두 욕구가 충족되어서 기분이 좋고 편안한 상태를 경험한다면 서로에 대한 믿음은 더욱 돈독해지고 강해질 것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양육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지고 양육 스트레스는 감소하면서 아이에게 나타날 수 있는 정서적 가용 범위는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들께서 부모아동 상호작용 치료를 받고 싶으시다 하면 치료자를 찾으셔야 될 텐데요. 저도 그 치료를 하고 있고요. 영유아기 치료를 담당하고 계신 선생님들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한국 PCIT 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영유아기 아동들의 부모아동 상호작용을 도와주는 치료사 선생님들의 명단과 치료기관의 명단이 올라와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 그 내용을 확인하시고 직접 기관에 연락하셔서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영유아기 부모아동 상호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동기 부모아동 상호작용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